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10월의 인물은 조마리아 여사가 되겠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안중근 의사를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기억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번 10월 달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살펴보면서 안중근 의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리고 조마리아 여사의 업적도 대략 살펴보는 그러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삶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1862년 황해도 해주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가문은요,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고위 관료를 배출했었던 명문 가문인데,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는 무신 집안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관을 배출한 그런 집안인데요. 조마리아 여사의 고조부, 그 다음에 오빠, 사촌 오빠 모두 무관직을 지녔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마리아 여사가 같은 고향 황해도 해주의 안태훈이라는 분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안태훈 이분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이 안태훈의 집안도 무반 집안이었어요. 무신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안태훈 이분은 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진사시에 합격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양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천주교 신자가 되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로 귀의를 했고, 온 가족에게도 천주교 세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이때부터 조마리아 여사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 조마리아 여사는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러한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의 호 도마도 안중근의 세례명 토마스에서 나왔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태훈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조마리아 여사 사이에는 4남매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안중근 의사였고요.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안성녀. 그 다음에 셋째가 안정근, 넷째가 안공근, 이렇게 4남매를 키우게 되는데요. 4남매 모두 독립운동에 이래저래 투신을 합니다. 근데 1905년이 되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가 말도 아니었죠. 일본이 야심을 보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의 국권을 이래저래 노리고 있었던, 야금야금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가던 그러한 시기가 전개가 되고 있었죠. 이때 안태훈, 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 씨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중근 형제가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데, 안중근 의사 이 형제들은 그 평안도 지방에서 삼흥학교라는 걸 설립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의학교라는 학교를 인수까지 합니다. 이래서 두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민족 교육도 하고 애국계몽 운동 활동을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미곡상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석탄 판매업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업을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했는데, 안중근 의사 조부모님의 자금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안 자금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도 함께 이 자금을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될 때 안중근 의사가 적극 활동을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국채보상기성회의 관서지부 지부장이 되어서 이 평안도 지방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열심히 전개를 해 나가고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형제도 모두 참여를 했었고요. 이때 조마리아 여사도 참여를 해서요, 은가락지, 은비녀 등 20원 상당의 그 국채보상운동 자금을 이렇게 헌납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909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의거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중근 의사의 형제 그리고 이 조마리아 여사 모두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일본 경찰들이 집안에 들이닥쳐서 수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정근, 안공근 이 두 형제도 일제 경찰에게 끌려가서 한 달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갔다가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형 면회 갔다가 동생들이 구타를 당했었습니다. 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변호사도 구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헌병대, 그 다음에 일본 경관들이 와서 조마리아 여사를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가 일본 그 경찰들에게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도 태연하고 담대하게 조목조목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결국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이토는 오히려 조선민족을 더 많이 죽게 만들었는데 왜 이토 죽인 것으로 사형을 당해야 하느냐 라며 일본의 그 재판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히시고 그 옥고를 계속 치르게 되죠. 근데 안중근 의사가 옥고를 치르는 동안 조마리아 여사는 직접 면회를 가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들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직접 면회는 가지 않지만 동생들이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들이 면회를 갈 때 어머님이 그 유명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 감동적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의연하게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편지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편지는 실물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사이토 다이켄이라는 일본 승려가 쓴 내 마음의 안중근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토 다이켄이라는 승려는 안중근 의사가 옥에 있을 때 그 옥의 감방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라는 사람한테 그 편지 내용을 듣고 자기 책에 담은 거예요. 이 두 일본 인물 치바 도시치 또 사이토 다이켄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책을 낸 건데, 치바 도시치라는 인물이 감방 간수를 하는 동안 안중근 의사의 그 편지 내용을 어떻게 봤는지 전해 들었는지 그 내용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토 다이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편지 실물이 전해진다고 보기보다는 그 내용이 이 책을 통해서 구전처럼 전해진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조금씩 번역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알려진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런 편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마리아 여사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아들의 수의를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난 후 조마리아 여사 가족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한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니콜리스크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한인들과 생활을 하는데요. 임시정부에서 만들어냈던 독립신문 1920년 기사에 보면요, 조마리아 여사가 러시아 동부 지역을 다니면서 한인들에게 강연 활동을 하고 모임을 조성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니콜리스크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후 상하이로 들어오시게 돼요. 상하이에 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사람들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마리아 여사는 그 상하이에 있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와 가깝게 지냅니다. 광락원 여사가 조마리아 여사보다 한 3살 정도 언니셨는데 함께 같이 활동을 하면서 상하이에 독립운동하는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도 하시고 안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근데 이 조마리아 여사가 상하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1920년 그 기간에 아들들도 여전히 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차남이었죠. 셋째, 안정근. 이분도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면서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내 안공근. 이분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조마리아 여사가 상하이에서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마리아 여사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금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또 도우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라는 것이 1926년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임시정부 자금 모금을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1927년 조마리아 여사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사인은 위암이었고요. 그렇게 상하이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당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하는 그런 분들은요, 조마리아 여사를 상하이 안에 있는 프랑스 조계 지역에 있는 만국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버린 바람에 오늘날 조마리아 여사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세월이 흐른 후 2008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마리아 여사께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독립운동에 바쳤던, 그리고 본인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한 어머니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아들의 죽음도 봐야 했고, 그리고 일제에 의해 핍박받고 고생하는 그런 아들들을 지켜보며 고단한 삶,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이 시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삶을 기억해 봤습니다.